덕성여대 2008학년도 정시대비 모의고사 문제, 공통계열 2교시, 문항 1, 2,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통계열 2교시에서 덕성여대는 식량 문제와 환경이라는 주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라는 동서양의 생태학적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인식과 금액을 같이 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주제의 집적성이 높은 만큼 이 배경 지식을 간단하게 듣고 난 뒤 개별적인 독해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문제와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답안을 제시를 하면서 논제풀이를 대신할 예정입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배경 지식은 기출이 빈번한 지역인 만큼 이 분야에 대한 내용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서는 흔히 동서양 문화를 유추하는 그런 그 전형적인 유추의 한 가지로서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보시는 그 시계 두 개가 어떤 시계인지 아시죠? 밑에입니다. 밑에 이게 아날로그 시계일 것이고 이게 디지털 시계일 겁니다.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 시계는 사실은 각각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날로그 시계는 어떻습니까? 정확합니까? 부정확합니까? 부정확합니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시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시간을 흐름 속에서 이해하게 되고 디지털 시계는 정확하게 분초가 명확하게 딱딱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엄밀한 기록을 우리가 잴 때는 디지털을 쓰게 되지만 아날로그 시계는 또한 나름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 보러 갈 때는 때로는 아날로그가 더 편합니다. 아날로그가 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 시간 속에서 현재의 시간을 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부정확하지만은 전체 속에서 개별자를 볼 수 있고 개별자를 분명히 볼 수 있다. 이것이 디지털 시계의 특징, 아날로그의 특징입니다. 정확하다는 건 디지털의 강점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유추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시간을 우리가 인간이라고 유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간과 전체 우주와 자연을 동시에 보는 세계관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동양의 세계관일 겁니다. 이에 비해서 현재의 시간, 즉 인간만을 철저히 바라보는 인간 중심의 사고가 어디겠습니까? 이것이 디지털적 사고방식. 여기서 조금 더 확대하면 당연히 아날로그적 사고방식 다소 부정확하지만은 전체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이 바로 동양 사상으로 유추가 될 것이고 정확하지만 인간 중의 개별 현재의 모습에만 주목하는 것을 서양의 사고방식으로 유추할 것입니다. 자, 이 유추를 한 문제를 통해서 양쪽 사고의 특징만을 보겠습니다. 자, 한양대 문제인데요. 현대인은 두 가지 시계를 갖고 있다. 하나는 시간 알리는 아날로그가 하나는 디지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는 연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디지털은 엄격하게 보여준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계 두 개 있는데 아날로그형은 그 시각을 총체적이고 연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디지털형 시계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 분명하고 그리고 엄격하게 나타내서 보여준다. 이게 특징적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 디지털은 어떻게 어렴풋하게 그러나 디지털은 애매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두 개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그러면 이 디지털의 특징은 아까 서양이고 아날로그를 동양이라고 했는데 장점은 정확성일 것입니다. 아날로그의 장점은 총체성입니다. 디지털의 단점은 개별성입니다. 그리고 분절성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는 분절성. 아날로그의 단점은 애매성입니다. 그렇죠? 자, 환경 문제 볼까요? 디지털, 인간 중심입니다. 그렇죠? 인간 중심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모든 환경은 때로는 사회가 확대하면 지배와 정복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아날로그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뜻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양에서 많이 보는 물화일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의 사고방식. 예술을 볼까요? 서구의 예술은 인문화가 먼저 발달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산수화가 발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의학을 볼까요?
전문의 제도입니다. 이 신체를 조각조각 나누는 환원주의를 택합니다. 그래서 개별 신체 구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동양의 사상의학이나 그렇죠? 기의 흐름에 의한 그렇죠? 이런 의학에서는 신체를 전체로 음양의 조화라는 신체 전체를 살피는 의학이 됩니다. 건축을 볼까요? 서양의 건축 대규모의 인간 중심적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콜로세움을 들까요? 경탄할 만한 인간 중심의 구조입니다. 하지만 동양의 사찰과 암자는 자연과의 공존을 통해서 자연의 일부가 되는 공존과 자연의 일부라는 그런 특징입니다. 결코 화려하고 웅대하지 않지만 그것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그 부분이고 전체 속에서 우리 인간을 규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흔히 동서양 문화에서 유추되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라는 개념이고 이것이 개별 문제들을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문제 속에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재심은 세부 독해는 생략을 할 것이고 문제 1번에서 식량 문제는 환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생산성은 어떤 변수로 작용하는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고 따라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상호 간의 모순관계에 있다. 그런데 농업 생산성은 이 같은 모순을 다소 줄여줄 수 있다. 이러한 답안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모순관계에 있다. 답안을 먼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토지를 농지로 경작하여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생물들, 즉 생물의 다양성을 파괴하여 생태계를 위협한다. 만약 식량 해결을 위한 농지 확보와 환경의 보존을 각각 세로축, 가로축에 두고 그래프를 그리면 반비례 그래프가 나올 것이다. 이러한 모순을 완화하는 변수가 바로 농업 생산력이다. 농업 생산성이 높다면 적은 농지로부터도 많은 식량을 재배할 수 있고 농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환경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답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바이오 연료의 사용을 장려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디지털적 사고방식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어떤 결과를 낳는가? 자연에 대한 통합적 사유가 결여됨으로써 환경의 파괴를 유발하게 되었다. 이런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바이오 연료의 사용을 장려하는 국제사회 분위기는 지구온난화가 가장 중요한 세계 환경 문제라는 주장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지구온난화의 핵심이자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기체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 대신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다소 과장되었고 결국 모순을 드러내게 되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바이오 연료의 생산을 위해 농지를 줄이고 옥수수를 생산하고 있다. 심지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산소를 뱉어내는 거대한 공기청정기 열대우림을 야자의 생산의 장소로 바꾸려는 계획까지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 촉수에 따른 식량 부족, 열대우림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의 문제가 발생할 텐데 이것은 결국 지구온난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자기 모순의 해법이라는 사실을 답안으로 적시하셔야 될 것입니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문제 3번에서는 오이디푸스 신화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적 사고방식이 될 것이고 어떤 윤리나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바로 전체를 총체적으로 보는 통합적 사유의 필요성을 이끌어낸다. 이것이 바로 아날로그적 사유가 될 것입니다. 오이디푸스는 신의 계시를 피할 목적으로 코린토스를 떠나지만 결과적으로 신의 계시를 실현하게 된다. 바이오 연료의 생산 장려도 처음에는 지구온난화를 막아보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과정이 지구온난화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두 사건 모두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꼭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만을 이끌어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안을 폭넓게 보는 통합적 시야를 토대로 인과성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해야 한다. 오이디푸스는 보다 거시적인 안목의 판단과 행동을 했어야 했다. 마찬가지로 바이오 연료도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태학적 차원에서 생각했다면 악순환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로 끝마치기 위해서 철저한 검증과 넓은 안목을 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답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마칩니다.